예,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350페이지 양가로 3번 있죠? 실거래가를 정해서 양도차 계산합니다. 그러면 실거래가 의하는 경우에 양도가액 봅니다. 의의를 보시니까요. 양도가액이요. 이번에 파는 가격을 양도소득세 계산의 총 수익금액으로 해요. 그래서 이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 양도자 영수증안에 실제로 거래한 가격에 따른다. 그래서 실제 양도한 가격을 양도 가격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차에 구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 같은 것은 다음에 제가 심화과정 때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양도가액은 실제 양도한 가액을 말한다. 이것을 총 수익금액으로 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는 거. 양가로 4번 봅니다. 양도가액에서요,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차익을 구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거기 취득가액의 꽃표시를 보니까 재작년 2019년 개정세법인데요. 지적재수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른 경기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돼서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그랬습니다. 아까 우리 비과세 양도소득 중에서 지적재주세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경계 확정으로 다시 정했더니 면적이 종전보다 지적공부상 감소한 사람은 조정금을 받잖아요. 그것은 뭐 한다고요? 비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번에 다시 경계를 정했더니 종전보다 지적공부상 면적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늘어난 사람은 자, 우리가 조정금을 어떻게 한다? 부담해요. 조정금을 내요. 자, 그럴 때 그 조정금은 부담했을 때 나중에 이 토지를 팔 때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취득가액에 이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합니다. 면적이 증가돼서 징수한 조정금은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 포함한다고 바꾸겠죠? 예.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실거래가 의하는 경우에 필요경비 그래서요. 요거는 이제 어떤 얘기인지 제가 몇 가지만, 아이고 저기를 다 지워버렸구나. 몇 가지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양도가액에서요. 양도세 계산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우리가 이제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 차익을 구합니다. 자, 그랬을 때 양도 차익 구할 때 양도 차익을 구하잖아요. 자, 구할 때 이 양도가액에서 양도가액은 실제 양도한 가액 적용하고 실제 양도가액을 적용한다. 그럼 필요경비는 양도가액을 실거래가를 적용하면 취득가액도 뭘 적용한다고 그랬어요? 실거래가를 적용합니다. 자, 그럴 때 취득가액을 실제 취득한 가액에 의하면 이 기타 필요경비는요, 보세요. 그러면 이 기타 필요경비는 어떤 걸 적용하냐면 취득가액을 만약에 실제 취득한 가액을 적용한다. 실제 취득한 가액을. 예전에 취득한 가격, 실취득한 가격. 그러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것과 자본적 지출액과 그 다음에 양도비용 합한 금액 있죠.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것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을 우리가 이제 기타 필요경비로 합니다. 그래서 실거래가를 중에서 양도차 계산한다. 양도가액을 실거래가, 취득가액도 실거래가. 취득가액을 실취득한 가격 적용할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인데요. 취득가액은 실제 예전에 취득한 가격이요. 그래서 매입한 가격. 내가 예전에 그 자산을 2억 8천만 원에 취득했다? 2억 8천만 원. 매입한 가격에다가 취득하면서 납부한 조세나 공과금 같은 것들을 등등을 우리가 필요경비로 합니다. 취득가액으로.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취득해서 양도하기까지 있죠. 보유하면서 내 자산의 가치가 좋아지고 나아지고 이용의 편의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들어간 비용을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합니다. 실생활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발코니 확장 비용, 샤시 설치 비용, 방거실 확장 공사 비용 같은 이런 것들이요. 좋아지고 나아지면서 들어가는 개량 비용, 수선 비용, 이용의 편의에 소요된 비용을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하고, 양도 비용은 이번에 이 자산을 직접 양도하면서 들어간 비용이요. 계약서 작성 비용 들었다, 공증 비용 들었다, 인지대, 중개사를 통해서 팔았다, 소개비, 또 그 다음에 세무사를 통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을 때는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비용 같은 이런 거, 취득하면서 그 자산 보유하면서 양도하면서 들어간 비용을 필요경비로 해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 공제해서 양도차익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는 여러 번 이게 나왔는데 다음 중 실거래가를 중에서 양도차익 계산하는 경우에 필요경비 항목에 포함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 것은 실거래가를 중에서 양도차익 계산할 때
자,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용이 포함되는 거 포함되지 않는 거 이렇게 식으로 해서 이 어떤 게 실질 주간가액이고 자본적 출액이고 양도비용인지를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봅니다. 자, 그 포인트는 실거래가를 정해서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어떤 게 필요경비에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방 제일 먼저 본 게 이제 지적 제주소에 관한 특별법 중에 따라 경기 확정으로 지적공상 면적이 증가돼서 징수한 조정금, 요거 부담했던 조정금은 요거는 어떻게 한다? 취득가액에서 제외하고요. 동그라미 1번입니다. 실거래가에 의한 경우에 필요경비 보니까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에 의해서 양도차익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쭉 미줄입니다. 해당 자산의 실지 취득한 가액에 자본적 지출액과 직접 양도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그래서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정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입니다. 이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 줘야 되고요. 자, 그래서 계산식을 보니까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플러스 자본적 취득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 요게 이제 필요경비가 됩니다. 그럴 때 어떤 게 취득가액이냐? 기업번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경우, 그래서요. A번의 취득 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그래서 현재가 차린 차금이라는 거, 자, 거기 각주 표시해 보니까 두 개, 현재가 차린 차금이 뭔지 거기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업자가 자산을 장기 할부 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에 발생한 채무를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현재 가치로 평가해서 현재가 차린 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당해 현재가 차린 차금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그랬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네. 그냥 말뜻만 살짝 알면 돼요. 우리가 갑과 을이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비슷한 예로 설명드려볼게요. 비슷한 예로 갑과 을이 부동산 거래하는데 장기 할부 조건으로 거래했는데, 자, 거래 대금이 10억인데요 요 10억 원을 지금 주지 않고 10년 후에 주기로 했어요. 거래 대금을 을이 10년 후에 거래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10억을. 그러면 10년 후에도 딱 10억 원만 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지금 10억하고 10년 후 10억, 그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게 해주려니까 여러분 학개론 시간에 배워요. 1 플러스 R에 1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 플러스 R에 N년을 뭐로 곱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했더니 이게 예를 들어서 10억 2천만 원이 됐다고 쳐요. 그러면 이 미래가치 10억 2천을 현재로 당겨봤을 때 차금 빠지는 금액이 얼마예요? 2천만 원. 그러면 을은 취득가격을 정할 때 이 2천만 원 현재가 차린 차금을 취득가액에 원가에 포함해야 되겠어요? 제외시켜야 돼요? 포함시켜야지. 결국 이 돈도 내고 취득하는 거니까. 자, 그러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결론만 알면 돼요. 현재가 차린 차금이라는 것은 취득가액에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아셨죠? 요거 이자액상당과 관련 비용을 자 포함해서 취득가액. 그 다음에 현재가 차린 차금 포함하고 폐 없이 잔존재화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그 각주 표시를 맨 마지막 걸 볼게요. 꽃표 3개짜리를.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 생산 또 취득재화 중 남아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봐가지고 이 경우 납부했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취득원가에 어떻게 한다?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폐 없이 잔존자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도 취득가액에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그냥 눈에 익혀두세요. 및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전환됨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도 포함하고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총액은 제외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가 차린 차금 같은 것은 포함하는데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총액은 제외한다 그랬습니다. 다 체크인데요.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총액이 어떤 건지 나중에 심화 과정에서 자세히 양도세에서 배울 건데요. 미리 맛배기로 살짝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갑과 을이 부동산을 거래했는데 이 부동산의 시가가 1억짜리예요. 근데 을이 지급한 대가가 예를 들어서 1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을이 이것을 나중에 제3자에게 이것을 3억 원에 양도를 해요. 그러면 을은 양도세 신고할 때 양도 가격은 3억, 취득 가격은 실지 취득한 가격이라고 하면서 1억 5천. 그래서 양도차액은 1억 5천. 이런 식으로 신고를 해요. 근데 관할 세무서장이 봤더니 알고 봤더니 얘가 형이고요. 얘가 동생이에요.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에 시가보다 높게 고가로 나중에 배워요. 특수관계자 간에 친족관계 등 있는 특수관계자 간에 시가보다 높게 고가로 양수
취득을 했다, 고가로 취득을 했다. 그러면 고가로 취득을 하면, 자, 그러면 얘기가 틀려져요. 그러면 얘기가 틀려집니다. 아유, 그렇잖아요. 형제들 간에 시가 1억짜리를 실제로 5천을 더 얹어서 사주는 이런 마음 착한 큰형님? 현실에서 드뭅니다, 여러분들. 거의 기가. 그래서 우리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딱 뭔가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아, 이런 사람들이 다 실제로 진짜 법을 다 어기지도 않고 실제로 이렇게 사람들이 하고 이러면, 자, 이런 법이 나왔겠어요? 사람들이 잔머리를 굴리니까 그런 거지. 딱 우리가 눈치채는 것은 현실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아, 그냥 실제로 돈이 오갔다기보다는, 실제로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계약서 상으로만 그냥 이렇게 업계약서 써거나 이런 식으로 했을 거라고, 나중에 양도책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거라고 우리가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관할 세무서에서는요,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자 간의 시가보다 높게 고가로 취득하면, 자, 나중에 따지는 게 있어요.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금액으로 3억 원 이상 차이 나니 따져봐요. 여기서는 5천만 원밖에 차이 안 나죠? 그럼 또 시가의 5% 이상 차이 나니 따져봐요. 나중에 배웁니다, 자세히. 시가 1억에 5%면 얼마예요? 5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죠? 그러면 얘네들이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거래했다고 봐서 얘네들의 계산을 부인하고, 무엇을 의뢰 취득가격으로 하면 얘네들 계산을 부인하고 관할 세무장이 다시 계산해요. 양도가격은 3억, 취득가격은 얘네들 계산을 부인하고 뭐래요? 시가로 다시 계산해요. 시가로. 그래서 시가로 다시 계산하니까 얼마? 1억 원. 양도책은 그래서 얼마? 2억. 이런 식으로요. 그랬을 때 여기 보세요. 특수관계자 간의 부당행위로 계산된 시가 초과액, 요 사례 같으면 5천만 원은 의뢰 취득 가격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부당행위로 계산된 시가 초과액은 취득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아까 현재가 차린 차금, 이자액상과 관련한 이 현재가 차린 차금은 취득가에 어떻게 하고? 포함하고. 이런 식으로 이해한다면, 대충 이해한다면 결론만 알아두시면 돼요. 됐습니다. 351페이지 봅니다. 우리 취득원가의 취득가액에는요, 351페이지 맨 위에 박스에 보니까 답이 줄입니다. 매입한 가격, 내가 옛날에 2억 7천에 샀다 산 가격, 매입한 가격에다가 취득하면서 납부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같은 조세, 그 다음에 소개비, 자, 중개사를 통해서 취득했다 소개비, 이런 기타 부대 비용을 가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부동산 여러분들이 샀다 그러면 처음에 그 계약서, 그 다음에 취득세 낸 영수증, 그 다음에 또 그 중개사한테 또 법무사 비용 들어간 거, 이런 영수증들을, 증빙서를 잘 보관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포함합니다. 근데 거기, 자, T표시, 재산세, 종부세 등 보유세는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 밑줄이에요. 보유세는 포함하지 않고요. 취득 관련한 조세만 포함하고, 재산세, 종부세는, 보유세는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기가 행한 이건 외울 게 아니에요. 자기가 행한 제조, 생산, 건설 등에서 취득한 자산. 여러분들이 건물을 건축했다, 신축했다 그러면 취득 가격은 어떤 게 취득 가격이 되냐?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하역비, 보험료, 수수료 등등, 하여튼 건설하는 데 소요된 일체 비용을 취득가격으로 합니다. 그래서 건물 신축하거나 그랬을 때는 증빙서를 잘 보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참고 내용은 나중에 보고요. 그 다음에 내려와서 동그라미 B번 한번 봅니다. 취득에 관한 쟁송 있는 자산에 대해서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직접 소유된 소송, 화해비용 등의 금액 매출이요. 내가 그 자산을 옛날에 취득하는데 소송을 통해 취득했다, 또 화해비용이 들었다, 그러면 이 소송, 화해비용도 취득하기에 들어간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포함해요. 근데 또 이어서 그 지출한 연도에 각 소득 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만 포함해요. 뒷동네 얘기는 뭐냐면, 여기도 그 뒷동네 옆에다 써놓으세요. 이중 공제 방지 원칙,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중 공제 방지 원칙. 이중 공제 방지 원칙상 소송 화해비용을 보유할 때 다른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했어요. 이번에 팔면서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또 필요경비에 포함시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 산입한 것을 제외하는 금액만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C번입니다.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의 이자 상당을 가산해서 거래가액을 확정할 때 이자액 상당이 미칩니다. 무슨 얘기냐? 자, 야, 거래 대금이, 갑과 을이 거래라는데요. 야, 내가 거래 대금 3억인데 이거를 우리가 5년 동안 내가 이 거래 대금을 균등하게
분할 상환하기로 하자. 대신 이자를 부숴야 되겠죠? 이자는 13%로 하자. 그러면 그 이자도 결국 내고 취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자를 포함합니다. 자,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의 이자 상당을 가산해서 거래액을 확정할 때 이자액 상당에 포함합니다. 단 주택 취득 대금이 중단하기 위한 대출금 이자 지급액은 제외한다. 몇 줄이요? 여러분 집 살 때 대출 받아 집 샀잖아요. 아유, 부자들이어가지고 강남은 대출 하나도 없이 그냥 다 현금 부자들이어가지고 뭐 5억 10억 그냥 계좌에서 바로 쫙 싸주고 이러면서 집 다 사셨구만. 야, 한 번도 대출 받은 사람이 없고. 그죠 여러분들? 자, 네. 제가 그래서 어떤 수강생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수강생분 내 일부 장난으로 왜 대답 안 해요? 그랬더니 그 수강생분이 집이 없어요 이런 분도 있었고. 그런데 어떡하네. 주택 구입 시 대출금이자 같은 것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동그라미 니은번 취득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보세요. A번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 지연으로 인해서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액 상당에 지연이자 연체이자 같은 것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며칠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달달 다 어떻게 외워요? 그냥 이해하면서 눈에 익혀둔 수밖에 없어요. 자꾸 보다 보면 다 걸러져요. 그래서 대금 제때 지급하지 못한 부분에서 붙게 되는 지연이자 연체이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B번과 C번은요. 동그라미 B번과 C번은 그 앞에다가 여러분이 B번과 C번 앞에다가 묶어서 뭐라고 써놓냐면 이중공제 방지 원칙 써놓습니다. 이중공제 방지 원칙 이렇게 써놓으세요. 동그라미 B번과 C번을 묶어서요. 이중공제 방지 원칙이요. 그러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B번이요. 현재가 차린 차감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 있어요. 아까 포함한다고 그랬죠? 양도재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현재가 차린 차감 상각액이라는 것을 가견도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는 이를 취득가에서 공제 뺍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나중에 이제 문제 풀이 정도 가면 난이도 높은 고난이도 계산 문제도 이걸 응용해서 이제 풀게 되는데요. 10번입니다.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재산의 보유한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는 이를 취득가에서 공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무슨 얘기냐? B번, C번이요. 하나하나 말 뜻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저를 보세요. 소송 화해 비용이든 감가상각비든 현재가 차린 차감 상각액이라는 것이든 보유할 때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은 이번에 팔면서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또 취득가액에서 공제를 받으면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 산입한 것을 제외한 금액만 이번에 취득가액에 포함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중공제 방지 원칙상.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고 가면 되는 거지 이걸 막 말 뜻을 막 완벽하게 가슴으로 느끼려고 할 필요 없어요. 제가 이 부분 강의했는데 어떤 수강생분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자, 예전에 서울 강동이었나 어디 강동구 어디서 모 학원에서 강의할 때는데 2000년대 후반에 어떤 주부 수강생이 30대 중후반 수강생이었는데 수강생 빽빽 속에서 갑자기 이 부분 강의했는데 볼펜을 탁 내던지면서 말이 너무 어렵잖아요. 수강생이 있었는데 어려울 거 없어요 여러분들. 소송 화해비용이든 뭐 현재가 차린 차감 상각액이라는 것이든 아니면 감가상각비든 다른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보유할 때 산입한 항목은 이번에 취득가에서 어떻게 한다? 공제 제외합니다 여러분. 자, 요거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또 포함한다. 자, 포함한다고 바꾸겠죠. 산입한 것도 포함한다고 바꾸겠지. 나머지 내용들은 지금 동그라미 D번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부당행위 부인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간에 고가 취득한 경우에 시가초과액. 형이 1억짜리를 시가 1억짜리 1억 5천에 샀을 때 시가초과액 5천만 원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정도 됐습니다. 나머지 내용 지금 보지 마시고요. 352페이지 동그라미 2번입니다. 제가 보지 말라고 한 건 지금 보지 마세요. 동그라미 2번 실거래가에 의한 경우에 기타 필요경비입니다.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정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이제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인데 어떤 게 자본적 지출액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A번 자본적 지출액이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수명을 연장시키거나 당해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는데 하여튼 보유하면서 내 자산의 가치가 좋아지고 나아지고 이용의 편의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들어간 비용을 말합니다. 참고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나중에 볼 거고요.
내려와서 참고 박스 아래 B번입니다. 동그라미 B번.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에 쟁송, 소송인 경우에 소유권 확보를 위해서 직접 소유된 소송 활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에 각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을 제외한 금액, 이중공제 방지는 직상이요. 자, 내가 어떤 자산을 취득해서 갖고 있었는데 어떤 애가 오더니요, 너 아무 개랑 거래했지. 걔랑 나 사이에 애초에 계약의 무효 취소의 원인이 있는데 넌 나한테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니까 빨리 내놔. 그럴 때 내가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취득한 후에 들어가는 이런 소송 화해 비용도, 자, 보유하면서 들어간 비용이니까 필요경비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중공제방지상 다른 보유할 때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산입한 항목은 이번에 8대 양도세 계산 시에는 어떻게 한다? 제외한 금액만 포함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중공제방지상. 그 다음에 동그라미 D번입니다. 방이나 방 및 거실의 확장 공사 비용, 공사로 인해서 가치가 증가합니다. 등 양도재산의 용도 변경, 개량 또는 이용에 편의를 지출한 비용 같은 거 체크입니다. 그래서 좋아지면서 나아지면서 들어간 비용이요. 그래서 뭐 싱크대가 나왔죠. 발코니 확장 비용, 샤시 설치 비용 같은 등등, 방거실 확장 공사 비용, 이런 것들은 보유하면서 좋아지고 나아지면서 들어간 비용 포함합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개발이익 환수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밑줄. F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밑줄이요. 이렇게 재건축되고 개발되면 좋아지고 나아지는 거잖아요. 이러면서 부담하는 개발부담금, 재건축 부담금도 포함합니다. 눈에 껴두시고 353페이지 봅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액은 나중에 볼 거고요. 거기 두 번째 참고 수익적 지출액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네. 자본적 지출액은 취득해서 양도까지 내 자산의 가치가 좋아지고 나아지면 들어간 비용인데, 수익적 지출액이 상대되는 개념인데 어떤 건지 볼게요. 수익적 지출액이란 자산의 현상 유지와 능률 유지 비용을 말하는데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밑줄 쫙입니다. 어떤 게 수익적 지출액이냐? 도장 비용, 도장 파는 비용이 아니라 페인트 칠하면 들어간 비용. 자, 방수비용, 천정에 물 새거나 벽에 물 새서 방수비용, 도배장판 비용, 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타일 교체 비용, 뭐 욕실의 타일 교체 비용, 막 이런 것들인데 어떤 수강생분이 그랬다 그랬죠? 아니 교수님, 저 페인트 칠하는 비용이요? 이거 건물이 페인트가 오래돼가지고 건물이 페인트가 오래되고 그래서 건물도 오래되고 후줄근했었는데 페인트를 싹, 내 외벽을 싹 페인트를 도색을 하면 건물이 새 건물처럼 딱 보이니까, 그러니까 가격을 좀 더 좋게 받을 수 있으니까 자산 가치가 증가하는 증가 비용 아닌가요? 물어봤는데 아니에요. 건물 처음에 지었을 때 페인트 깨끗했어요, 지저분했어요? 깨끗했는데 시간 지나면서 지저분해지니까 다시 페인트 칠한 비용은 유지 비용이지 개량 비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방수 비용이요. 여러분 처음에 주택을 신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상가 신축한 걸 분양받았어요. 청운에 꿈을 안고 문 딱 열고 들어갔더니 벽에서 천정에서 물이 막 줄줄 흐르고 누수가 돼가지고, 자, 그랬어요? 아니면 멀쩡했어요? 멀쩡했지. 물을 샜다 그러면 난리 난 거죠. 자, 멀쩡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배관이 노후화되고 그래서 누수가 되고 그래요. 그래서 방수하는 비용은 유지 비용이에요, 개량 비용이에요? 유지비용입니다. 이런 것들, 도배장판 처음에 깨끗했잖아요. 나중에 오래돼서 도배장판 지저분해서 다시 하고, 이런 것들은 다 유지비용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개량비용 아니고 유지비용이다. 그래서 이런 수익적 지출액, 도장비용 같은 수익적 지출액은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예전 시면 2번 나왔고요. 자, 이번에는 양도 직접 비용입니다. A번 동그라미 니은번 양도 직접 비용에서 A번입니다.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서 직접 지출한 다음의 비용을 말한다. 간접 비용은 포함 안 돼요. 양도 직접 비용만 포함합니다. 눈에 익혀두는 거 이해하면서. 박스 안에 보니까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주식 거래할 때는 증권거래세는 주식 양도 비용이죠. 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 비용, 세무사를 통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신고 작성 비용, 또 계약서 작성 비용, 공증 비용, 인지대, 중개사를 통해서 팔았다, 소개 비용. 우리가 중개 수수료는 일타쌍피잖아요, 여러분들. 사는 사람한테도 받고 파는 사람한테 받고. 근데 내가 부동산을 살 때 중개 수수료 들어갔다 그러면 취득가액에, 팔 때 중개사를 통해서 팔아서 소개비 들어갔어 그러면 양도비용에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물을 이행하기 위해서 양도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 이런 것도 포함합니다. 자, 그 다음에 등등이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B번입니다.
토지 건물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택 채권 및 토지 개발 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 발생하는 채권 매각 자손이요. 우리가 이거 흔히 와리강 비용, 이거 채권 매각 자손. 사람들이 관행적으로요, 여러분들이 법무사 통해서 하는 게 잘 모르겠지만 국민택 채권이나 이런 것들 토지 개발 채권을 매입한 다음에 만기 전에 바로 팔아요. 금융기관 등에. 그러면 만기 전에 파니까 액면가보다 낮게 팔겠죠? 그러면 속칭 와리강 비용 발생하잖아요. 이거 사람들이 관행적으로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세법에서 국민택 채권 등에 대한 채권 매각 차손을 양도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로 안에 이 경우 기익재량분이 정하는 금융기관 외의 자기 양도할 때는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했을 때 매각 차손을 한도로 해서 필요경비로 인정해 줍니다. 하여튼 그래서 어떤 게 실거래가 중에서 양도자 계산할 때 취득가액이고 자본적 지출액이고 양도비용인지 쭉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눈에 익혀 두셔야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353페이지 참고 적격 증빙 등 봅니다. 시험에 2번 나왔는데요, 최근에. 자본적 지출액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증빙 서류를 수치 보관하거나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 계좌 이체 등에서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요, 꼭 예전에는 이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적격 증빙이라고 해서 수치 보관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관행적으로 인정되던 것을 사실 이렇게 이제 명문한 건데, 금융거래 증명서류, 계좌 이체 등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을 공사했어요. 집 공사했는데 그 공사업자한테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면 공사업자가 공사 대금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다 그러면 거기에 10% 부가가치세 10% 1,100만 원을 여러분한테 공사 대금으로 요구하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유 저 그러면 부가 세금계산 발행 안 하면 얼마예요? 그러면 1,000만 원이요. 그러면 세금계산 발행하면요. 그러면 1,100. 그러면 100만 원 아끼려고? 그러면 그냥 안 할게요. 그래가지고 그냥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금계산서 발행 안 했어도 사실은요, 견적서, 그 공사업자가 나한테 어떤 걸 공사해 주는지 견적서, 공사 내역, 이거하고 그 송금, 그 금융거래자료, 계좌에 취한 송금 증명, 요거 있으면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맨 마지막. 또 미술입니다.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는 납부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하다. 최근에 시험에 나왔는데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납부 영수증 없어도 시군구청에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납부 영수증이 없어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354페이지 실거래가 중에서 양도세 계산할 때 어떤 게 필요경비에 포함하고 포함하지 않는지 여러분들이 별 표시해놓고 자 줄줄이 깨고 있어서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먼저 포함되지 않는 것만 복습 겸해서 쭉 한번 읽어볼게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거. 부당행위 예산에 의한 시가초과액. 형이 1억짜리를 시가 1억짜리를 동생 거 1억 5천에 샀을 때 5천만 원 시가초과액 취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재산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같은 이런 것들은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안 합니다. 옛날 상속증여 받으면서 냈던 상속세나 증여세도 원칙으로 필요경비에 포함 안 해요. 예외 있지만 예외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사업자가 납부한 부가세로서 매입세 공제 받는 것은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데 이미 매입세 공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자가 납부한 부가세로서 매입세 공제받는 것은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고, 대금 지급, 지연이자, 연체이자 필요경비에 포함해야 하나요? 안 합니다. 제때 납부하지 않은 함으로 붙게 되는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붙게 되는 연체자, 지연자 포함하지 않고, 주택구입시, 대출금이자 포함해야 하나요? 안 하고, 다른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 산입된 소송 화해비용이나 감가상각비나 현재 가치하는 차금 상가액 등의 금액은 다른 사업소득금액 계산을 통해 필요경비 산입한 것은 이번에 양도하면서 양도세 예산 시에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제외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액, 도장비용 같은 수익적 지출액은 자본적 지출액이 포함되는 거지 수익적 지출액은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지적재주세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른 경기 확정으로 지적공상 면적이 증가돼서 징수한 조정금은 나중에 이 토지를 팔 때 필요경비 예산 시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포함되지 않는 것에 방점을 찍어서 딱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소득세법상 고자가 국내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취득가액을 실거래가 의하는 경우 당초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 지연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액상당액, 지연이자 연체이자는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연이자 연체이자. 그래서 지문은 길었지만 답은 쉬웠었습니다. 1번 당연히 골랐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은 지금 됐고요. 일단 2번 문제도 보시면 쭉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이것도 이렇게 해서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동그라미 3번부터 이어지는 얘기는 어떤 얘기인지 요건 심화 과정에서 배울 건데요. 맛배기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보세요. 동그라미 3번부터 이어지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여기를 보세요.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취득가 양도비용 합한 금액이에요. 근데 취득가액이 불분명해요. 그러면 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럼 취득가액을 어떻게 해서 정해요? 추계해서. 어떻게 추계했어요? 매, 감, 환 또는 기준시가. 매감한을 적용합니다. 매감한기. 그러면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이런 매매사기나 감정가액, 환산기준가 이런 식으로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할 때는요. 기타 필요경비는 일일이 들어간 자본적 취득가 양도비용 적용하지 않고 나중에 배우는데요. 필요경비 계산공제액이라고 해서 이 필요경비 계산공제액은 취득가액이 불분명해서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저런 가액으로 정할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필요경비 계산 공제라고 하는 것을 공제해서 이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기타 필요경비로 합니다. 그래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요. 근데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매매 사례가액이 있어요. 매매 사례가액이 만약에 2억이다. 그러면 2억. 그래가지고 이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하는 건데 나중에 이건 심화 과정에서 배웁니다.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돼서 취득가액을 추계성할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이라는 것으로 해서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해서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걸 배워요. 그래서 뭐 맛배기로 토지 건물 같으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다가 공제율 3%를 적용해요.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필요경비 계산 공제에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0.3%만 인정해요. 10분의 1만. 그래서 만약에 취득 당시 기준가가 1억이에요. 1억이었어요. 그러면 공제율 3%니까 부동산은 얼마? 300만 원을 필요경비 계산 공제로 해요. 그래서 매매 사례가액이 2억이었어. 그럼 2억 300만 원이 필요경비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실지 양도한 가액이 만약에 3억이었어요. 그럼 3억에서 2억 매매 사례가액 2억. 자, 그 다음에 기타 필요경비. 자, 요거 300만 원. 이렇게 해서 필요경비계산 공제액 300만 원. 이렇게 해서 2억 300만 원을 필요경비로 해서 양도차 계산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띵해지는데 계산 나오니까 별거 아니에요. 나중에 다 계속 이제 3, 4월부터 계속 연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355페이지부터요. 자, 이어지는 얘기는 그런 얘기. 지금 시험 쓰지 마세요, 여러분. 넘어갑니다. 356페이지 양가로 5번 부담보증의 경우 양도차익 계산 작년에 시험 문제 30회 시험 때 나왔던 거예요. 나왔던 건데 요거 나중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알게 됩니다. 지금은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눈길 주지 마세요. 357페이지 02번에 양도소 금액 계산을 위한 장기 보유특별공제입니다. 자, 장특공제 제목에다가 별표시 딱 해놓습니다. 올해 특히 또 주의해서 잘 보셔야 돼요. 장기 보유특별공제가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장기 보유특별공제 양도차익 계산했어요. 자, 양도차익 계산했고, 자, 구해진 양도차익에서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을 이제 공제해서 우리가 양도소득 금액을 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양도소득 금액 계산하는데요. 자, 요거요. 우리가요, 여러분들 잠시 쉬었다가요. 자, 지금 이번 시간 길지 않았는데 우리 요번에 오늘 길게 지금 이어서 가면 여러분들이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 중요한 거 하는데 막 이러니까 잠깐 쉬었다가요. 오늘 한 타임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장기 보유특별공제부터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조금만 쉴게요. 이번에는 조금만 쉬겠습니다.